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자소서를 잘 쓰는 그날까지 자소서만 주구장창 읽어제길 자앵남의 카멜레온입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반응이 하도 뜨거워가지고 내가 녹화하기가 굉장히 무서워. 그래서 막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돼가지고 그 뭔 놈의 그 공유가 5,000개가 넘었어. 아무튼 오늘은 그 대교역 그 공통문항 2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2번 문항 제가 VJ 특공대 박기량 아나운서 스타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좋은 자기소개서를 써오시면 제가 더 많은 성대모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성대모사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여러분 1화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걸 까먹었는데 우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고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우리 자기소개서 문항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있었던 활동이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를테면 제가 중학생 때는 과학 경진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초등학교 때 수학 경시대회에 나갔었던 것을 보고 수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쓰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내 활동에 했었던 3가지만 소재로 정해서 쓰면 되겠지, 1500점만 맞춰 쓰면 되겠지 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한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문제를 먼저 자세하게 읽읍시다. 두 번째, 의미를 두고 노력한다 라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진로랑 연관이 깊거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행동 전반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근데 10중8구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를 빼먹어요. 이유를 빼먹으면 뭐냐? 이야기의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되게 미약해져요. 자, 이를테면 아주 좀 러프한 예시를 들어봅시다. 저는 영어 동아리에 가입을 해 활동을 해서 이러한 느낀 점들을 통해서 제가 영어 교육학과에 알맞는 인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왜 영어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나는 이유를 적었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잘해서 영어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식의 이유들이 대부분이에요. 세상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세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영어를 잘하게 된 데에는 아버지가 사준 영어 테이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렸을 때 갔었던 어떤 학원에서 선생님이 나한테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줬을 수도 있겠어요. 자, 이런 자세한 이유가 분명히 우리 인생 전반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서술해서 논리적인 궤를 맞추지 않으면 논리적인 비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유를 빼먹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자, 2번 문항 자수 제한 몇 자입니까? 1500자예요. 자, 이 작은 분량 안에 3개 이상의 경험을 담아서 깊이 있게 서술을 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지. 자, 400자 분량에서 500자 분량의 글은 한 가지 메시지를 담기에도 굉장히 분량이 부족한 글이에요. 근데 그렇게 토막토막 3가지로 나눠서 쓰게 되면은 입학사정관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글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런 예시를 한번 실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 그 후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관리 및 캠페인과 축제 등 교내의 여러 행사를 기획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줄, 전국 어떤 네트워크인 이 단체에서 전국의 회장들과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저는 항상 경영에 관심이 많았기에 다양한 리더십 캠프를 연수했습니다. 하지만 캠프에서 성공한 CEO의 사례를 들어주며 매번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반복되는 강연들은 더 이상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지 못했고 헛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 때가 많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굉장히 기적과 같은 어떤 전환이 일어나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그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그 다음 줄, 학생회장 15명이 모여서 직접 무박 경영 캠프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는 무박 경영 캠프를 꼭 이때, 이 시간, 이 타이밍에 꼭 쓰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과연 이 노림수가 제대로 먹혀 들어갔느냐? 아래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때부터가 아마 느낀 점일 거예요. 캠프의 기획자이기 이전에 저와 같이 캠프를 진행한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에 관심 있는 학생으로서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느낀 점이란 말이죠.
자, 과연 느낀 점이 자세하고 설득의 궤를 제공을 합니까?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죠. 자, 그럼 그 다음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박으로 진행됐지만 다소 시행착오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태프의 적성을 살리면서 그 역할 배치해야 되는 점이 힘들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느낀 점이 더 나오죠. 점점 사소한 것이라도 더 눈길 주는 습관 들일 수 있었고 참가자, 스태프 서로 역할 충실히 하도록 시스템 구축. 이 경험은 어떤 경험보다 값졌고 저의 역량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 분명히 언급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설득의 궤가 아직도 부족해요. 자, 그럼 이 활동을 왜 했는지 그리고 명확하게 어떤 활동을 기술을 할 건지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앞에서 무박 경영 캠프를 기획하게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쓰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문항은 3개 이내라고 얘기했지만 1개, 2개를 쓰고 한 가지 어떤 소재를 비워놔도 큰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죠? 까보면 다 똑같아요.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문제를 제대로 읽어보기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나 스스로의 어떤 결단이 선다라는 거죠. 방금 보여드린 자기소개서의 매력을 느끼고 열심히 읽을 평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유념을 해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은 교회 활동 혹은 대교협에서 비추천하는 활동들은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토익 점수, 토플 점수 혹은 교회 올림피아드 혹은 경시대회 수상 실적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쓰지 말아야 돼요. 작년 이후로 아인슈타인이 와도 한국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다라고 했을 때 뭐 맨해튼 핵실험한 거죠. 맨해튼에서 핵실험했으면 교회 활동이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을 아인슈타인이 받았어도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어놓고 그거 자기소개서에 썼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도 한국에선 대학 가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자 이겁니다. 결국 이번 문항에서 주로 보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엇을 잘하는가,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한 분야에 얼마나 좋아하고 관심을 보여왔는지 그리고 그 흥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타당한 이유가 존재했는지 그것을 보는 문항이 이번 문항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똥같은 자소서들은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살짝 진지해져야 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한 것들이 잊지 말고 꼭 제대로 쓰시길 바라면서 우리 자소서 읽어주는 남자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